명절이 굉장히 긴데도요. 바빠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박현아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병원도 그러신 것 그렇죠. 같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반장님? 방송국. 아니, 매일이래요, 저 매일. 이제 진짜 바쁜데 알아요. 네. 이 추석 때는 떡집이 제일 바빠. 3일 내내 막 거의 막.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은 쉬어요. 떡집. 그죠? 아, 떡집이요? 그 전에 아니, 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쉬죠. 올 추석은요 방송국의 아시안 게임 스포츠 중계가 겹쳐가지고 우리 아나운서실 스포츠 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엄진 아나운서는 주말도 네. 없이 일하셔야 저 돼요. 연휴 빨간 날 엿새 다 나와요. 네. 아, 계속 이러시니까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뭐 연휴 네. 기간에 신문은 휴가 나더라고요. 근데 방송국은 방송은 안 근데 쉽니다. 방금 보이스피싱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네, 경찰, 네. 경찰. 네, 112 이분들 정말 바쁘십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119 센터에 계신 분들. 네. 맞아요. 저희 보니까요.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평균보다 37%나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야 시청자 여러분을 재밌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만 네.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그만큼 그러니까요. 신고가 많다는 뜻이겠네요. 더 바쁘시다는 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추석날 30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이고. 취직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아버지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시제를 지내던 문중 사람들을 향해 80대 노인이 갑자기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종중 재산 갈등 때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아내가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부터 집에 싸우더라도 이렇게 하나 나가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남편과 다툰 점에 미뤄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명절과 관련해서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부 갈등인데요. 첫 번째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10년 동안 명절에 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매번 시댁에서는 시댁에 먼저 오기를 요구하고 남편도 명절 기간 내에는 손님을 맞아야 되고 나도 볼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친정을 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내내 본인은 이제 손님들하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 몫이고 이게 이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10년 동안 친정에 방문하지 못한 거, 명절에 못 간 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로 만약에 정말 심각한 갈등이 느껴졌다면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양가 부모님을 방문한다는 건 일종의 기본 도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세대에서 똑같이 이런 답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해보면 아니 명절에 시댁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친정에를 가라고 했던 세대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시죠. 그렇지. 그래서 아내가 이걸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그거 갖고 이혼을 하냐는 변호사도 있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있군요. 네, 이게 사건화가 됐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럼요. 다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부인도 본인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에 대해서 남편에게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인도 없었다. 그래서 이혼 사유는 되지만 두 사람 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부인이 가자고 요청을 하거나 하다못해 좀 반복적으로 조르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팁을 잠깐 그냥 한 번에 터트리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꾹꾹 눌렀다가 한 번에 터트리면 그렇게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잠깐 뭐 팁을 좀 드려도 시댁과 친정을 좀 번갈아 한 번씩 해보자. 뭐 추석에는 시댁을 먼저 가고 설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해보자. 해마다 좀 바꿔보자. 그다음 명절 전후에 주말에 방문해보자. 이거 막상 들으시면 대단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례를 통해 뭐 명절에 친정을 가느냐 뭐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누군가 난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을 경우에 그게 왜 힘드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싸우기보다는 그게 힘들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갈등을 좀 해결하는 태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추석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명절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모이니까. 하루는 이제 그 명절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집 때문에 요즘 세금 내느라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그러냐라고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밥을 같이 먹던 딸이 아빠한테 집이 있었어? 그걸 오빠한테만 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실수로 나온 거죠. 딸은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서운해요. 이게 비밀이 영원히 가는 비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그 집이 지금 알고 보니까 10억이 넘는 거예요. 요새 1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또 집 사기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딸이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상속 금액이 있는데 그것의 반도 못 받았을 경우에 최소한 그 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딸이 청구를 해서 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소송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요. 여러분들 뉴스 보지만 이게 나중에 뭐 집에 불을 질러서 뭐 했다, 그다음에 뭐 살해까지 이르렀다, 이런 험한 기사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도 부모님이 굉장히 상속 재산이 많은데 아들에게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도 배우자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딸하고 같이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딸과 의논 없이 엄마는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서운해진 거죠. 재산을 못 받은 것도 서운한데 마지막에 엄마가 또 자기까지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봐서 훨씬 죄가 중해요. 2분의 1까지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팁을 드린다면, 자,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좀 보장할 수 있게 상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유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유언을 미리 좀 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내가 이 정도는 받았어야 나중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자녀들이 재산을 둘러싸고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상담을 하셔서 내가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소송에 이르지 않겠느냐, 유류분에는 침해가 없겠느냐는 반드시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때 또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 주위에 친정이나 뭐 시댁 방문하시는 분 많은데요.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갈등. 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차 2대 주차 공간을 혼자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칸 주차입니다. 쪽지도 있죠. 이렇게 차대서 미안하다, 이런 거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차는 민폐, 쪽지는 적반하장이라죠. 그리고 이런 민폐 주차를 고발하는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본물을 이뤘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저 댓글처럼. 왜 저희가 명절에 내려가면 평소에 그 못 타던 새 차, 뭐 수입차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시골에 가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렌트일 경우에 이게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칸 주차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민폐니까 앞에 차를 딱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다처럼 그 차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주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보복 주차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문제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리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 차를 좀 빼도록 하셔야지 본인이 스스로 이에 대해서 하시면 안 돼요. 민폐보다 더 위험한 게 보복 네, 주차예요. 그거 보복 주차 하다가 내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물손괴죄인데요.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마지막입니다.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손괴죄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못 쓰게 하는 것도. 그렇죠. 자동차는 어때요? 이걸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제대로 된 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것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관리 이걸 차라리 신고를 하면 그 주차한 차가 업무 방해나 일반 교통 방해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실에서는 주차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인데 두 칸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방해한 거니까 그 차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데 내가 괜히 보복 주차했다가 내가 재물손괴죄가 되고요. 또 내가 보복 주차를 한 것 자체가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갈등을 제3자 저기 우리 총경님 112, 129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적 복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사적 복수 절대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명절에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아유, 절대 안 절대선 안 되죠. 되죠.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면 술 한잔 하고 또 성묘하다가 저희가 음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연유 교통사고가 10건 가운데 1건이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다는 거죠. 특히 연휴 돌아오는 차량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복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반가운데 술 한잔 하라고 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잔 먹은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가는 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방조죄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타는 거 방조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처벌이 더 무거워졌어요. 기준표를 한번 볼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어도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총경님, 이 0.03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 마시면 됩니까? 소주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세 잔만 마시면. 근데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맥주 한 잔 정도도 마시면 이 정도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음주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저는 술을 못해서 냄새만 맡아도 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만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방조죄 처벌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에 실제로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같이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보면은요. 2020년 1월과 10월 명절 무렵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추석 되세요. 막 이렇게 돼서 막 인사 나누고 모여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정들. 다른 데는 막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먹는다고 아까 저희 비만 걱정했는데 그럼 안 나는 된다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챙겨주지 못한 경우가 아무래도 더 그게 슬픔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갈등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위를 좀 돌아보시고 소외된 분들 없는지 돌아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갈등이야말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미리미리 마음만 조금 쓰셔도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왔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이거 모르시고 부모님 빚 갚느라고 고생하셨던 분들 가끔 얘기 들으면 이제 답답합니다. 상속 포기 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채무에 고생이신 분들에게는 부모님들 파산하는 거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게 기간이 있어요.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해야 된다는 거 3개월 안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지나면 포기를 할 수 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몰랐던 사정, 내가 이렇게 채무가 많았다는 걸 몰랐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지만 그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고 하다 하면은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 상담 받아보셔서 내가 상속 포기라는 것이 나은지 한정 승인하는 것이 나은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